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 방송 난 알아요의 난선생의 최입니다. 반가. 오늘은 어제 제가 준비 제출 못해서 그 브이로그에서 브라질 수입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판매를 오늘 화요일 날 한다고 해서 오늘 난팔아요 시간은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6시 나가고 브라질 것만 합니다. 브라질에서 수입 물건만 딱 8가지만 오늘 판매를 합니다. 다행히 이번 주에 날씨가 따뜻해서 바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브라질에서 들어온 것 중에 다양한 품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확인해보고 그동안 이제 약치고 다 기본적인 활력제 치고 해서 이 정도는 가서 재배할 수 있다라는 것만 제가 선발해서 또 그 중에서도 또 튼튼한 애들을 선발해서 보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8가지니까 간단합니다. 근데 그 판매 방송 하기 전에 그 어저께 댓글 중에서 하이라이트 댓글이 들어와 있는데 요거 질문 답변 한번 드리고요. 허접난 입문자입니다. 요즘 강의 쭉 듣고 있는데 그래도 물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처음엔 다 어려우시죠. 일주일에 한 번 주고 있는데 질문은요. 뿌리가 흰색이 되면 물을 주라고 하셨는데 속에 뿌리는 초록색인데 겉뿌리는 하얀색이라고 해서 물을 주면 그럼 속뿌리는 썩을 것 같고 어떨 땐 속뿌리가 초록초록해도 겉뿌리는 꼬들꼬들 말라가는데 도대체 물을 어느 뿌리에 맞춰줘야 하나요? 당연히 안에 뿌리를 기준으로 안에 뿌리가 축축하면 안 주셔야죠. 그리고 에어리얼 루트라고 이제 바깥으로 나온 뿌리들은 사실은 안 줘도 무방합니다. 안 줘도 그 안에 있는 수분으로 먹고 원래 야생에서는 그것들도 대기 중에 있는 습도를 먹고 물을 흡수하죠. 근데 비가 오거나 근데 그 겉뿌리는 만약에 겉뿌리가 걱정이 되시면 그냥 스프레이 겉에 나온 뿌리는 스프레이 해주고 속뿌리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무조건 속뿌리에서 기준을 두고 물을 주시는 게 좋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에요. 어떻게 심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르면 주는데 허접나는 완전히 바싹 마르기 전에 살짝 약간 촉촉할 때 물을 다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 밑에 수술 깔면 곰팡이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곰팡이에 구멍이 막힌 화분에 물 줄 때는 그럼 숯이 물에 젖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괜찮습니까? 네. 숯은 젖어도요. 숯 자체가 보통 숯이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간장이라는 거 담글 때도 집어넣고 소독용으로 담그기도 하고 소독하고 통기성이 좋아갖고 그거를 화분 속에 집어넣어서 특히 동남아에서 많이 그래요. 화분 속에 집어넣어서 소독 기능도 하고 통기 기능도 하는데 이 숯은 물에 담갔다 빼도요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습이 없어요. 오히려 더 뺏어요 습도를. 그래서 과습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허접나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샀다 근데 잘 모른다 근데 이렇게 비닐포트에 있다 그러면 그대로 이만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막혀있는 통에다가 너무 꽉 끼지 않게 약간 에다가 딱 넣어놓고 키우면 보습력도 유지하고 또 그 화분하고 화분 사이의 중간에 습도가 유지돼 갖고 허접나는 훨씬 더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카틸리아 아말리아이 크루즈멘토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크루즈멘토라는 거는 브라질 말로 크로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야생 개체, 그러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은 막 육종에서 만든 게 아니라 순수 아말리아의 야생 개체 중에서 선발해서 크러싱한 거예요. 바로 크러싱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브라질 파트너는 뭐라 그랬냐면 사이즈는 어느 정도 준개화 사이즈라서 곧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거는 화형과 하색이 아주 뛰어난 애들로 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컬러가 나올 수 있고 그 중에서는 정말 엄청난 아이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엄청난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뭐 누가 그러시겠는데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는 못하고, 물론 브라질 파트너가 받았는데 못하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다양한 컬러에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에 여기서 핀 아이들이에요. 그걸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개체, 약간 진한의 아말리아 계통 중에서 옅은 그 다음에 하는데, 대체적으로 화형도 이쁘고 화색도 이뻐요. 그래서 요런 정도 둔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단가는 제가 25만 원을 책정했는데, 사실 일반적인 아말리아이에서 이 정도 수준, 자연개체는 국내에서 판매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정도 수준의 가격을 제가 준해서 둔 거고, 저는 이번에 들어왔을 때는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 난이 굉장히 붐이 일어나요. 근데 너무 비싼 거는 어쩔 수 없죠. 비싼 거예요. 그죠? 시장의 흐름상이 비싼데, 이번 기회에 그래도 아말리아이, 그동안 카틀리아 키우신 분 중에서 한번 사서, 한번 도대체 왜 노빌리아, 아말리아가 이렇게 좋은 거, 오크라나를 왜 좋아하는지, 세계적으로 왜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좋아하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작고, 그죠? 오랫동안 키울 수 있고, 꽃이 피면 20일 정도 이상 정도 가고, 전후로 가서 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부담되시는 것들 때문에, 물론 들어와서 뿌리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아주 파격적인 세일가를 판매합니다. 요거는 딱 28개고요. 13만 원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벌브는 이렇게 세 발부 기준입니다. 세 발부 기준이고요. 조금씩 랜덤으로 들어가니까 크기는 조금씩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요 정도에서 제가 키운다면 이게 이제 뿌리가 없잖아요. 근데 요 정도 등치에 이 정도 기준이면 뿌리는 다 내립니다. 내리는데 있지 않고 이제 곧 내릴 거예요. 내리고 이 뿌리가 내릴 때 방법은 제가 재배법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잘 드릴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는 드리고, 요거는 아마 다시 자라면 뿌리 내려서 촉이 많이 크진 않고 한 요 정도 작았다. 그 다음 촉이 바로 성촉이 돼서 개화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런 사이즈예요. 세 벌브 기준으로 나갑니다. 세 벌브 기준. 그래서 요거 1번 아말리아이는 세일가 13만 원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렐리아 퍼퍼라타. 이 렐리아 퍼퍼라타는 제가 이제 2번은 딱 하나에 하나. 이렇게 등치가 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발부짜리예요. 원래 얘는 개화 사이즈고,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브라질 현지에서 들어오기 전에 꽃대를 커팅하게 들어온 애도 있고, 지금 이제 순이 이렇게 자라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퍼프라타 중에서 카니아가 아주 하얀색 바탕에 아주 연한 연분홍이 살짝 들어가서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인데, 얘는 이제 그 중에서 카니아 중에서 세라자라 그래서 체리 색깔입니다. 그래서 카니아 체리라고도 하는데 아주 진 빨강이 들어가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저도 처음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거나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나온 것들 꽃을 딴 거거든요. 꽃도 너무 이뻐요. 그리고 카니아하고 옆에서 이렇게 구분해 보면 색이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근데 어떤 게 더 이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각자의 매력이 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2번 렐리아 퍼프라타 카니아 세라자는 딱 요겁니다. 요걸로 갈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뿌리가 막 나오려고 하다 멈췄네요. 근데 또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순이 올라오다가 요것도 이제 요 정도 멈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순 나올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죠. 아주 개화 사이즈고 바로 분축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분축도 가능한 이 사이즈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렐리아 퍼프라타 세라자 개화 사이즈 하나하고 요거는 35만 원. 요거는 내가 빨리 꽃을 보고 싶고 뭐 이런 큰 사이즈가 필요하다 그러신 분은 하나니까 딱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지 못한 분들, 근데 너무 세라자를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퍼프라타 카니아가 해서 퍼프라타도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중묘죠. 중묘인데 그래도 벌브가 보통 이렇게 4개인데 다 똑같지 않고 조금씩 틀려요. 순이 달려있는 애도 있고 랜덤으로 가는데, 요건 벌브라고 칭할 수 없고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들어와 보니까 라비아타나 퍼프라타나 이런 시리즈 있죠. 이런 이 대형종은 들어왔을 때 스트레스 별로 안 받습니다. 바로 뿌리 내리고 정착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바로 판매 안 하는 것들은 뭐냐면 쌍엽, 두엽이라고 그러죠. 카틸리아 계통 원종 중에서 그 두엽, 쌍엽짜리들 있잖아요. 아클란디에, 그 다음에 또 뭐죠? 실러리아나,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런 종류들이 꽤 많아요. 아메시아나 이런 종류들 많잖아요. 그런 애들은 적응을 굉장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바로 판매 안 하고 요건 바로 판매도 되는데, 요거는 이게 비교해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요. 그죠?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1년, 2년 정도 더 키운 사이즈죠. 이거는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너무 키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3번 렐리아 퍼퍼라타 카니아 세라자 주면은 저희가 단가 8만 원에 팔리는 거를 세일가로 딱 6만 원에, 6만 원입니다. 6만 원에 딱 28개 이렇게 6만 원에. 그리고 요거 갈 때 오늘 이번에 가는 것들은 지금 이렇게 들어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슬립분에 들어간 거 다 슬립분에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뿌리를 관찰하면서 물을 주고 키워야 돼요. 얘네들은 특히 중급자분들, 초급자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요거 같이 동봉해서 제가 재배법 할 때 어떻게 심는지, 왜 얘를 이 화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퍼프라타고, 그 다음에 얘도 재미있는 품종이죠. 4번 안 보여. 없네. 그죠? 이거는 이제 소프로노티스 계열들이 최근에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위트기아나도 있고, 그 다음에 피그미아도 있고, 서누아도 있고, 콕시니아도 있는데, 얘는 그 중에서 발음이 좀 많이 어려운 애예요. 브레비펜드,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브레비펜둔쿨라타. 브레비펜둔쿨라타. 브레비페넌쿨라타.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브레비 한답니다. 브레비. 얘는 브레비는 딱 이게 개화 사이즈. 새 벌브 기준으로 갑니다. 새 벌브 기준으로. 이렇게. 진짜 귀엽네요. 좀 이렇게 벌브가 복스러울까? 이렇게 갈 거고, 이거 뿌리 다 의미 없어요. 요거 이렇게 지나면 저희가 건조해서 들어와서 뿌리 바로 나올 거예요. 쭉 나오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위트기아나나 제 누구죠? 피그미아는 좀 어려워요. 저희도 이번에 들어왔는데 아예 팔 생각도 안 해요. 왜냐면 뭐 건들기도 힘들어. 애들은 안정화돼서 자라도 힘든 애들인데, 이건 그러지 않고 이렇게 딱 너무 이쁘죠. 얘는 그 중에서 저희가 이 소프로노티스가 준비가 이미 돼 있었는데, 종류별로 다 내년은 더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못 들어왔던 이유는 검역할 때 이에 신고를 안 했었어요. 야생개체에서 산채에서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갖고, 브라질 현지에서 저희하고 그 파트너 농장에서 이거를 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종부터 키웠다라는 거를 검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프로노티스 브레비 펜둔글레이타는 저희 그 파트너 중에 사노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쪽에서 올해 들어온 6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 3개 보면 아주 새빨갛고, 라운드진 애도 있고, 색이 진한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입술이 약간 노란 애들도 있잖아요. 요런 애들을 선발개체, 프리미엄급 선발개체를 크러싱해서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 여기서 꼽힌 애들이 있어요. 이게 보이시죠?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가 선발 모주고, 그죠? 그 밑에 있는 여기가 이제 거기서 폈던 애니까 얘가 그런 것들 필 거예요. 그래서 일반 브레비 페던큐라타 보다는 좀 더 색이나 색감이나 화형이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치를 합니다. 요거는 소프로노티스 4번이고요. 소프로노티스 브레비를 할게요. 브레비는 저희가 단가는 10만 원인데 6만 원에 15개 있습니다. 15개. 이것도 이대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품종인데, 이거 수량이 없어갖고, 제가 전에부터 갖고 싶었던 품종입니다.
엔시크리아는 제가 웬만하면 다 모으려고 하는데 얘는 엔시크리아 중에서 포리아이아라는 품종인데 이렇게 봐서는 벌브가 약간 탐펜시스 비슷하게 생겼는데 벌브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입도 크지 않아요. 이게 거의 준개화 사이즈인데 입도 되게 이쁘죠. 이렇게 작아요. 작고 그래서 그냥 놔뒀을 때도 선이 너무 이쁜 품종인데 거기에 꽃대가 오는데 꽃이 커요. 꽃이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아스코센다나 반다꽃처럼 생겼어요. 꽃 자체가 꽃이 좀 크고 그 전체적인 브라운 계열의 립 쪽이 좀 빨갛고 이 입술 부분이 살짝 노란기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진 밤색으로 이렇게 블러드 픽처리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단가가 좀 있긴 하지만 요거는 많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3개 있고요. 요거는 매니아층에서 아마 딱 이런 것만 원하시는 매니아층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전에부터 구하고 싶었는데 구했던 거고 얘는 엔스클리아 포리아이라는 품종이고 19만 원이고 딱 3개 있습니다. 3개 딱 3개고요. 이런 엔스클리아 종류는 빨리 적응하기 때문에 이것도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갖고 싶었던 품종이에요. 다 갖고 싶었대. 다, 그죠? 얘는 렐리아 이제 포밀라 계통이 국내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포밀라는 보면은, 저도 포밀라가 있어요. 보통 핑크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상도 있죠.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미니어처 타입은 아니고 그냥 소형 타입인데 크면 좀 커요. 이 정도 크는데 꽃이 크고 뭐 프리미엄 개체는 더 크기도 하고 해요. 근데 얘는 그 중에서 이제 아모에나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색이 굉장히 옅은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색이라 그래야 돼?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그 전체적인 흰색 같은데 약간 세미알바 같은 느낌인데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카네아 같은 느낌은 인데 더 흐리죠. 더 흐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패턴입니다. 화이트에서 살짝 들어가서 전체적인 화이트 톤인데 거기 핑크 톤이 살짝 묻고 입술 쪽만 안쪽에 약간 옐로우 톤에다가 바깥쪽으로 조금 진한 선홍색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터치가 들어가 있는 품종이죠. 그러니까 얘는 릴리아 포밀라 아모에나라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딱 5개 있고요. 요거는 단가가 좀 있죠. 얘도 요거는 요 사이즈예요. 저도 몇 개 키울 거고 릴리아 포밀라 아모에나는 5개고 하나에 25만 원씩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워크리아나 이번에도 워카틸리아 워크리아나 이거는 워크리아나 중에서 플레미아예요. 둘 다 플레미아 스리라고스라는 거하고 플레미아 포티나리라는 품종을 크러쉬한 품종인데요. 이렇게 이 보시는 것처럼 둘 다 플레미아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브라질에서 저한테 보내준 내용에는 일단 첫 번째 포티나리는 자연 개체치고는 아주 화형이 좋고 페탈이 넓고 페탈은 꽃받침이 넓다는 거죠. 플라미아 색상이 아주 뚜렷하게 들어가 있다. 포티나리는. 그리고 이는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플레미아다. 포티나리가 플라미아 자연 개체 중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게 포티나리입니다. 그리고 스리라고스는 모주로 사용되는 유명한 플라미아 개체. 그러니까 포티나리가 처음에 발견됐고 거기서 이렇게 플라미아 계통이 나오다 보니까 스리라고스라는 품종이 나왔는데 요 2개를 크러싱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플라미아끼는 당연히 들어가서 아주 예쁜 꽃이 화색이 기대된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3발부 정도. 4발부인데 이건 벌브라고 칠 수 없고요. 잎이 요거는 뭐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 있고 요 정도 사이즈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판매했던 아주 저렴하게 판매했던 그 티포 계열이죠. 브라질.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저희가 18만 원인데
얘도 13만 원에 제가 13만 원에 판매하고요. 요거는 수량은 딱 이것도 10개 있습니다. 10개. 좀 더 수량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좀 저는 뭐 그냥 키우면 되니까 농원에서는 좀 약한 애들은 그래서 좀 튼튼하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져가서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그죠 이렇게 독고추. 이 독고추는 뭐냐면요. 독고추는 아시죠? 뭐 독고추 S도 있고 뭐 독고추 S는 뭐 배양을 해서 나온 거를 독고추 S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독고추가 이온에 많이 있었죠.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죠. 제 거 하나인가 정도 있고 그때 참 좋았었는데 저희가 30년 넘게 키웠던 건데 한 몇 년 전에 한번 싹 판매를 해서 근데 이제 독고추가 이제 계속해서 디비전 그러니까 원래 독고추 빼놓고 오리지널 OD 빼놓고 계속하고 조직을 하다 보니 독고추 형태를 갖췄는데 이 플라미아끼 있죠 이렇게 플라미아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없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최근 보면. 근데 얘는 뭐냐면 카텔리아 오크레나 독고추 중에서 조직배양한 것 중에서 선발한 애들이에요. 꽃을 보고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화형도 똑같습니다. 이런 화형에 이런 플라미아키가 들어가서 반듯반듯하고 이쁜 애. 입술도 아주 레드 컬러로 되어 있고 요거를 선발한 그러니까 조직배양 중에서 선발한 독고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딱 2개고요. 2개고 이거는 단가 36만 원인데 저희가 이번에 세일가로 30만 원. 딱 요거하고 하나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가니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내년 가을 되면 100% 개화하는 사이즈예요. 뿌리가 없어도 여기서 뿌리 내리고 좀 쳐졌다가 세력이 다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고 해서 충분히 개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 상태도 이게 건조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쪼글쪼글하지만 이런 경우 뿌리 내리면 여기까지는 펴지죠. 아시죠? 여기까지는 펴지고 여기는 펴질지 안 펴질지 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카틀리아 워크레나 독고추 2개 그래서 이렇게 총 8가지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고요. 다음 주는 아시죠? 다음 주는 굉장히 추워집니다. 아주 갑자기 추워져서 저희 온실도 겨울 준비를 다시 한번 단단히 해야 돼요. 마구리라든지 뭐 이런 보일러 체크 전부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는 남파라요는 쉬어갑니다. 쉬어가고 다음 주에는 남파라요 대신에 제가 좀 재미있는 거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가 또 조금씩 다른 컨텐츠 준비해 갖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재밌게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남파라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뭐 이렇게 손가락 까딱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까딱 한번 하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이 나서 열심히 유튜브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